대선 빅매치, 대선까지는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대선 빅매치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빅매치 라인업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소위 호텔 경제론과 120원 커피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비판을 하자 바보다, 가짜 정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도 경제가 사실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게 딱 멈춰 있으면 불경기 그리고 공황이다. 그 경제는 순환이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이해를 못하면 바보고 곡해하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코노미에 대해서 잘 아는 전공하는 전공자 이준석 후보는 이건 대중에 대한 광역 도발이다, 아집이다라고 맞섰는데 들어보시죠. 이해를 못하면은 바보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을 안 찍을 것 같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광역 도발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실 호텔 경제학 이런 것도 하루짜리인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지금 일을 키워가지고 아직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를 저런 식으로 외골수로 운영한 사람 제가 한 사람 아는데요. 그 사람 정치 진짜 못하고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던데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기시감 약간 느낀다. 왜 국민에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거 이해 못하면 바보다라고 얘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저 고집 피고 아집하고 있다. 광역 도발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호텔 경제학 이게 뭔지 도표 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호텔에 노쇼를 해도 지역 경제에 10만 원이 돈다. 근데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게 10번 거치면 100만 원이 도는 거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저 이해 전혀 못하겠어요. 바보네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게 참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아집과 고집이 장난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 경제학도 제가 볼 땐 120원의 원가인데 내가 원가 개념을 잘못 얘기했다. 네. 그래서 원가가 아니고 그냥 원재료비를 얘기했다. 이렇게 가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호텔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뭐 인정을 했잖아요. 아주 내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례니까 일반화시키지 마라. 이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자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그게 굉장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보고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됩니까? 저 잘못하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뭐 단점이 엄청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집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일반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가 뭘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누가 반대를 하면 저런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쓸모없는 댐을 돈을 순환시켜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댐은 사회주의 인프라예요. 그래서 미국에 필요한 댐이고 그래서 단지 그 댐을 만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적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필요 없는 댐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순환시키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그 변호사까지 한 분이 저렇게 경제 지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지 참 경악할 정도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춘 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그 가장 그렇게 고집 부리고 탄핵까지 당한 사람을 양두구육했던 본인의 과거부터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바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너네들 이해 못하니까 바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 이해를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다. 순환경제 이거 원리 이런 얘기 모르는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하는 거 이거 바보 같은 행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저는 국민들 이거 이해 못하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국민들 중에서 혹시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잘못됐다 이렇게 광역 도발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지금 뭐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에게 이걸 악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좋지 않았는데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그냥 아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밤에 뭐 술집이나 음식점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마중물을 통해서 돈을 이끌어내고 그러고 돈이 돌고 돌게 만드는 그런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설득하는 차원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뭐 그런 그림도 뭐 누가 그려준 걸 차용해 보고 그런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뭐 노쇼라는 좀 극단적 사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나 동의 못하는 분들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 딱 하나만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악의적이다. 그러면은 저는 좀 발전적인 토론이 되고 발전적인 대선 과정에서의 정책 토론이 될 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지금 그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렇게 망쳐버린 아니 개혁신당은 이렇게 망쳐버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대안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해서 국민들에게 그걸로 대안을 선택을 받아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말꼬리 잡을 게 아니라 당신들의 카드를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세간에서는 이 카니에 웨스트라는 가수가 최근 내한 공연을 취소했는데요. 히틀러를 사랑한다라는 발언의 논란 때문에 이 카니에 웨스트의 이 내한 취소를 두고 앞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이 소위 호텔 경제학에 대한 패러디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카니에가 내한 공연을 취소했다. 카니에가 그런데 내한하면 호텔을 예약했다. 호텔이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가구점이 치킨을 사 먹었다. 치킨이 문방구로 샀다. 문방구가 호텔에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런데 카니에가 내한 공연을 취소했다. 지역 경제가 돌았다라며 밑에 그 밑에가 똑같이 나오는데 카니에는 결과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돈이 돌았습니다. 이게 카니에의 경제 효과입니다라는 말까지 패러디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도 빗댄 패러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날강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장권과 중계권 판매로 방송사와 유벤투스는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날강두가 가져다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라는 패러디도 온라인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최근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 정규재 씨가 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승수 효과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림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올려놓은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거든요. 그 자체가 약간 마술처럼 보이잖아요. 돌지 않습니다. 어떤 매출이든지 승수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출액순이익이라고 해봤자 1원, 2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만 원, 2만 원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하게 되면 그 가게 하나, 두 개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승수 효과라는 것은. 그런데 그거 이제 그 그림에는 마치 10만 원이 온전히 매출액이 모두 다 5군데 가게를 다 돌아서 5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것처럼 잘못 설명한 거죠. 오류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칭찬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저희에는 잘못된 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네. 자, 보수 논객의 비판 함께 보시죠. 골목이 계속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부동산 폭등 등 인플레이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이면에 경제학자들의 갑론을박도 실렸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본인의 경제 관련된 공약을 내고 경제학자들이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 이 자체를 몰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책사죠. 그건 이재명 후보가 이 돈의 수단을 강조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진보성의 경제학자는 현실에서는 없는 우화 같은 모델이라고 비판했고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노쇼당한 호텔 사장은 기회비용 발생은 피해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모델의 생산이 부재하다. 케인즈의 승수 효과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얘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그러자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였습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참 한심한 얘기가 또 있는데 나라 빚이 뭐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GDP 국가 총생산의 10%, 15% 심하게는 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돈 빌리는 바람에 다 빚쟁이가 됐다고요. 이자 내느라고 소득도 다 얼마 안 되는데 빚 갚느라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죽고 있잖아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이런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A, 자, 현재 상황은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인데 끝내려다 이거 반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정지된 발언 중심으로 가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 B, 후보의 즉흥 발언이라 이 달리 방도가 없다. 경향신문이 썼군요.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병현 새민주당 대표, 구민주당 의원이죠.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한 비판 발언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이슈에 뿔이 났다. 막장 수준의 적반하장이다. 일상의 소비를 법화화하다 보니 원가 기준이 무너진 거다. 법화 경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라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나라가 빚져도 된다. 이 호텔 경제로는 돈이 도는 거다. 원가는 120원이 맞다. 등등 여러 가지 부설수에 올랐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뭐 승수 효과 부분은 뭐 돈은 돈다고 해서 돈 맞습니다. 돈에 되는 게 그렇죠. 그러나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은 그 10만 원을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에서는 1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을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치킨 사서 만드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3만 원 정도밖에 못 돌릴 겁니다.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10번 돈다 해서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생산을 전제로 한 겁니다. 승수 효과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완전히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 돈이 돌아야 된다는 전제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채무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사실 현대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1920년대에 있던 30년대에 들어왔던 그런 학설을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어찌됐든 뭐 논란은 될 수가 있고 저는 정책 토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채무가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약 GDP의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뭐 110%, 200% 맞습니다. 그건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미국이 110%예요.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이 200%예요. 일본은 200%의 부채를 다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빚이 올해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1,300조 정도 되면은 하루에 지금 이자가 1년에 이자가 30조가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국민들은 약 1,000억 정도의 우리는 빚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도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빚어서 좋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후손들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4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죠. 그들이 50대, 60대가 사고 치는 건 지금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그걸 누가 갚아야 됩니까?
후손들이 갚는 거예요. 기피 없어집니까? 태평양에 갖다 던질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갖다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자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 수탈이었어요. 식민지를 수탈해서 미를 가져다가 로마 국민들에게 막 뿌렸습니다. 축제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반발로 로마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수탈할 식민지가. 결국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 손자들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정 투자도 좋습니다. 저런 정책 토론 가능하지만은 극단적인 저런 발언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홍익표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다 설명해야 될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경제학 강의를 제가 드릴 수도 없고 보통 이제 그 승수 효과에 또 반대되는 게 이제 구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자들 간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저 그림은 본인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심플하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얘기한 대로 10만 원 얻다고 10만 원이 그대로 돌진 않습니다. 승수 효과에서도 그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번 사람이 그 한 18만 원이나 9만 원을 쏘면 그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근데 계속 유통 되는 그 돈을 돌리면 승수 효과는 계속 커지는 건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 2015년 소위 그 뉴노멀이라는 상태에 나왔을 때부터 이 현대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동성의 함정. 돈이 풀려도 돈이 잘 안 돌아요. 그 유동성의 함정 때문에 계속 뭔가 시장을 자극하고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 반대로 그러지 말자는 학자가 있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돈을 풀어서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설명을 한 것이고 역시 연속선상입니다. 정부가 빚을 지느냐 마느냐 물론 가장 좋은 건 정부가 빚을 안 지는 게 좋지만 현대 경제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나라도 일정하게 정부의 적극적 재정과 관련돼서 재정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돼 있고 다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빚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 합친 게 경상 경제 성장률인데 경상 경제 성장률 그래서 경제의 파이가 몫이 커지면 재정 건전성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빚이 느는 속도하고 경제 규모가 느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빨리 느느냐. 그래서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면 빚이 늘어도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장애로 비교하면 월급장애가 갖는 빚이 늘어요. 빚이 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월급도 늘고 소득이 늘면 그 소위 빚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빚을 그냥 늘리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지금 기업도 투자를 못하고 국민은 소비를 못하니까 정부가 일단 지출을 늘려서 경제에 자극을 줘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국민은 소비를 하고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그 민주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특히 경찰은 당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이른바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범인들을 검거하십시오. 당에서도 강력한 고발 조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도 밝혀낼 것입니다. 노쇼 하면 안 되죠. 노쇼 사기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성춘 부의장님 그런 의미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강력하게 이재명 후보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한 건데 뭐 이렇게 뭐 대량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이 노쇼 때문에 그 지역에 경기가 돈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극단적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피해를 아까 보는 노쇼랑 이 노쇼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비슷한 노쇼가 원래 유명 연예인들을 사칭해서 어디를 예약하고 최근에도 뭐 남진 선생님을 사칭하고 뭐 송가인 씨를 사칭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대량 주문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지금 뭐 민주당의 뭐 어디 당이다 관계자다
그래서 뭐 이거 몇 개를 주문한다 이런 다음에 갑자기 노쇼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 차원에서는 그런 주변 상권들에게 만약에 대량 주문이나 뭐 관계 주문이 들어오면은 꼭 이 관계자, 우리가 시도당에 있는 관계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사칭해서 이런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상인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거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쇼 범죄는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집니다.